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코인이죠. 제 리플이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리플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 좀 보통 알려져 있는 스파크 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뭐 에어드랍이 어떻니 뭐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조금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는 급격히 가격 상승 중인 리플에 대해서 그 원동력으로 보이는 스파크 코인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걸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좀 급히 준비를 했어요. 사실 뭐 이거를 스파크가 에어드랍 된다는 내용 자체는 크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희 뭐 아무리 코린이라도 이게 뭐 에어드랍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코인판에 좀 뭐 발을 좀 붙이신 분이라면 다들 알 텐데 결국 일정 시간 일 때 스냅샷을 찍을 때 사진으로 찰칵 찍을 때 내가 그 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의 코인을 에어드랍 하늘에서 떨궈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슈가 좀 더 나와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처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방향이랑 조금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번 기회에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이게 한 3시간 전에 뜬 공지인데요. 업비트 공지입니다. 업비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도 에어드랍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이랑 다른 게 있어요. 기존이랑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이 요건 동일하죠. 12월 12일 9시에 스냅샷을 찍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지급하는 비율이 리플 대 스파크가 1대 N으로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원래는 1대1로 지금 에어드랍 한다고 좀 알려들어 있었는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에어드랍이 하는 수량이 20%는 초반에 주고 80%는 2년 동안 나눠준답니다. 월 1회씩 분할 지급을 할 예정이라는데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배경 중에도 하나인데요. 어쨌든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디파이를 탑재한 리플, 결국 이제 리플에다가 요즘 핫하죠. 이제 리플에다가 디파이 기능을 더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 뭐 이런 거인데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갑작스럽게 나왔죠. 얘가 뭐냐면 결국 스파크 토인을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리플사한테 투자를 받은 회사예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플을 만드는 XRP 리플사에서 스파크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리플이라고 만든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하는 회사가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뭐 이게 또 뭐 리플의 엑스스프링이라는 또 뭐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 자회사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투자를 했고 얘들이 이제 리플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으니까 이런 뭐 그냥 송금 기능이 최적화된 그 코인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원장에다가 그 리플 원장에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파이 기능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클레이 여러분 그러니까 클레이튼 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얘가 이제 클레이라고 하면 얘는 뭐 좀 외부에 있는 뭐 ORC까지는 ORC보다는 뭐 KSP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코인이다. 리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얘들이 투자한 회사에서 만든 거고 얘들이 리플의 원장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1대 N으로 그 에어드랍이니까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존에 지금 우리 최근에 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뭐 그거랑 좀 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는 우리 지금 비트코인 그 캐시 같은 경우는 한 1대 10,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을 그래도 형성을 했잖아요. 얘가 한 27, 8만 원 유지를 하면서 얘가 3만 원 이상 뭐 조만 펀백대가 4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대 10에서 뭐 1대 8 정도의 가치를 좀 지녔는데 얘는 그럼 과연 얼마의 가치를 지닐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XRP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리플이니까 뭐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또 FXRP라는 놈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스테이블 또 그 디파이를 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리플망에서 그 리플 원장 내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는 게 FSR 그 리플이다. FXRP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사에서 만든 스파크라는 토큰이 이번에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담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담보 제공, 스파크는 담보 제공이다. 리플 원장위에서 FXRP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스파크라는 코인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디파이 시스템입니다. 리플에서 나오는 디파이 시스템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사의 자기들이 디파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둔 페이지인데요. 뭐 요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되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놨던 거는 사람들 보고 이해를 하란 말인지 이해를 하지 말란 말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 한국어로 좀 바꿔볼게요. 한국어로 바꿔보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만든 거죠.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만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뭐 FXRP라는 생성 및 사용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XRP 레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디파이 시스템이 이제 나와야겠죠? 자, 요 빨간색 말을 탄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 그 농장을 소유하고 있대. 뭐 귀리 농사를 짓는 앨리스라는데 너무 표현들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제가 그냥 쭉쭉쭉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앨리스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앨리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뭡니까? 아, 내가 지금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100인데, 현재 수준은 100인데, 이게 내가 농사를 끝났을 때 시점에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이게 뭐,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하신 분들은 이게 파생상품, 뭐, 선물거래, 선물거래란 말이죠. 선물거래랑 비슷한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 개념이라는 거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벼를 이제 수확할 때, 이거가 가격이 뭐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kg당 100원으로 내가 지금 미리 파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산 사람하고 파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뭐냐면, 이때, 뭐, 농사가 너무 잘 됐어. 풍작이야. 풍년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쌀 가격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에 100원, 1kg에 100원이 팔리는 게 아니고 1kg에 90원이 팔릴 거라고. 근데, 만약 흉년이 왔어. 막 병충해도 있고 해갖고 그 흉년이 왔으면 쌀의 가격은 110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언제 시점에서? 봄이 아닌 가을에 수확할 때 돼서. 근데 이거는 양쪽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시점에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막 98원 뭐 이 정도를 해가지고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0이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선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 이제 그 권리를 팔아버린다. 나중에 지금 현재 현물은 없지만, 현물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물건, 현물은 없지만,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가을에 추수할 때 가격에 물건을 실제 인도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판다. 이게 이제 선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이제 똑같은 고민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선물 시스템처럼 얘가 이제 선물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리플의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FXRP라는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요거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뭐, 제가 스파크를 뭐라고 했나요? 담보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담보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선물을 내가 발행하고 싶은 사람, 즉,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 중간에 발행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발행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을 때, 담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3자 간의 관계를. 이렇게 되면 얘가 처음에 이제 100 리플을 가지고 내가 돈을 낼 거예요.
100리플을 내가 낸다고. 자, 100리플을 내는데 수수료가 있어. 5리플을 5%를 붙인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리플하고 리플 XRP랑 스파크의 비율이 현재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1대 10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플 한 개를 갖고 싶으면 스파크 10개를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즉 스파크 가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리고 싶은 리플의 양이 그러니까 그 FXRP의 양이 얼마냐면 50개라고 하는 거예요. 500개겠네요. 500개라고 하면 내가 이 지금 스파크의 담보를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5,000개가 일단 잡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집을 하는 거지. 1대 10을 했죠. 그러니까 500개를 하려면 5,000개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제 두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2,500 스파크씩 받는다고. 자, 지금부터 점점 복잡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만 이해를 하세요.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스파크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스파크가 이렇게 쓰일 텐데 가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런 과정이 됐을 때 요러한 게 잡혀게 되면 실제 얘는 이제 발행을 해준다고요. FXRP라는 거를 발행을 해준다고. 즉 담보를 얘로 받고 대신에 얘들은 이 담보 제공에 대한 그 대가로 5리플을 수수료로 챙기는 거예요. 각각 2.5리플씩. 그죠? 마지막에 되면서 얘가 FXRP를 갚으면 100리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설명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10대로 설명을 했죠. 즉, 이제 10대 1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5,000개의 스파크가 필요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게 200개를 발행한다고 했네요. 그럼 200개만 먼저 발행을 하는 거예요. 토탈 발행할 수 있는 거는 500개였지만 지금 현재는 200개만 먼저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얘가 이런 시스템에다가 나 발행해 주세요. 얘들이 담보해 준대요. 이렇게 이제 달라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담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생성돼서 나는 얘들한테 대가를 아까 100.5, 105를 반반 나눴죠? 얘들이 아까 담보를 제공해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52.5씩 맞겠다고. 물론 나머지 50씩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얘들을 가지는 거는 2.5씩이라고. 됐죠? 수수료가 5%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FXRP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FXRP를 받았다고 된 거죠. 즉, FXRP를 받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거 설명을 제가 몇 개 건너뛸 건 뭐냐면, 이게 또 스파크의 담보 비율이 바뀔 때, 아까 지금 제가 10배라고 했잖아요. 1대 11대를 가정해서 담보 비율이 설정이 됐었던데, 그게 1대 12가 돼가지고 스파크가 효율이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뀐다. 이게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기 이제 전부 다 용어들이 유니스왑에도 다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이거는 그래서 코린이 여러분들은 넘어가고.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50FXRP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분 얘기하면 파생 상품이 예를 들어서 풋옵션. 풋옵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격이 내린 거에 베팅을 한다 이거지. 왜? 내가 이거 농사가 잘못되고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농산이 이런 얘기니 그런 거 적용할 필요 없어. 결국 내가 가진 이런 리플을 100개를 가지고 100개의 리플을 가지고 수수료로 5%를 들였어. 그래서 이거를 5% 수수료만 주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 FXRP를 받았다고요. 됐죠? 그럼 이게 무슨 거랑 비슷하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메이커다오 설명을 할 때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받아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더가 리플로 바뀐 거고 FXRP가 다이랑 비슷한 개념이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여기 어디야 리플망에서도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쭉 보시면 이걸 파생 상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당연히 파생 상품은 내가 풋을 걸었다가 풋이라는 게 풋옵션이라는 게 풋옵션과 롱옵션이 있는데 풋옵션은 내리는데 베팅을 하겠다. 롱옵션은 오르는데 베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분리해두고 내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 FXRP를 리플을 담보로 해서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파인 거죠. 일반적인.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스파크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고 예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얘들이 할 수 있는 예시를 다 적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되고 성공할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쭉쭉쭉 적어놨는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한 지금 요 정도인 거예요. 즉 스파크가 지금 어디 쓰는 물건이다 라는 거에 오늘 답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냥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의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더와 다이 관계처럼 이번에 나오는 거는 XRP 리플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그 다음에 XFXRP 네, 요 관계가 있는데 요게 다이랑 연동이 되는 거고 이더가 이제 스파크로 연동이 되긴 하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이유가 뭐다? 리플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간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리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스파크라는 이 중간 매개체가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리플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디파이 시스템, 결국 스테이블한 돈을 땡기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리플망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좀 복잡한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거를 좀 단계적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숏을 때리려고 했어요. 숏을 때린다는 얘기는 선물 가가지고, 이거 어차피 저는 사실 별 가치가 없다고 봤거든요. 별 가치가 없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스파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12월 12일 9시 되면 역대급으로 이제 오르겠지. 뭐 리플에서 에어드랍 주는 거지. 최근에 또 비트코인 캐시 이제 성공했지 하니까, 뭐 역대급으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면, 아싸! 이러고 이제 여기서 숏을 때리면, 이게 폭락을 하면 저는 폭락에 대한 수익을 좀 먹어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게 숏을 몇 배 때릴까? 10배를 때릴까? 20배를 때릴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머리를 쓰긴 했어요. 머리를 쓰긴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에어드랍을 한 방에 안 준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숏을 때리려고 했던 거는 리플을 스냅샷만 찍고 팔 거니까 확 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봤지만 이거를 먹으려고 한 건데 얘들이 확 못 떨어지게 계속 들고 있어라고 요런 좀 머리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생각했던 전략을 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요거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영상을 찍을 거니까 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항상 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여러분.